안녕하세요. 입찰 전문 그룹 수석 연구원 조국입니다. 오늘도 여성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전자입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발주처 동향, 전자입찰의 급변화, 입찰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입찰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발주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발주처마다 사정률 범위도 다르고 적격심사 기준도 다르다 보니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지자체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가장 많이 투차를 보는 대표적인 발주처이고요. 그 다음 많이 발주되는 국방부 한정 같은 경우는 입찰 전에 참가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다른 발주처와 다르게 복수 예가를 공개한다는 점이 특이사항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는 소액 수의 공고 중 여성기업만 참여 가능한 공고가 많이 나오는 발주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발주처 특징을 파악하고 가격 산출을 하여야 낙찰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주요 발주처는 17개 정도 되고 적격심사 기준이 되는 금액도 각기 다르며 사정률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발주처 특징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적으로 검색하거나 모바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입찰의 급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발주처만 해도 수십 개가 있으며 발주처별로 다 접속하여 참여 가능한 공고를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 발주처에서 나오는 공고 수집을 한 번에 해주는 입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시간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주처마다 사정률도 다르고 근래 예가 동향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 가격 산출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면허 대업정화도 되고 상호 진출 가능 공고도 많아 참여 가능한 공고인지 구별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전자입찰 시장의 환경 속에서 쉽고 간편한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공고를 검색하고 공고 상태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앱과 입찰 사이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네, 입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발주처와 직접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PC에서 가격 산출한 걸 그대로 가격을 직접 넣을 수 있기 때문에 PC를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바로 투자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PC를 현장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현장 일도 많이 바쁘셔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직원들이 다 입찰을 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현장도 가시고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입찰도 보시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입찰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모바일 앱도 같이 이용하신다면 좀 더 면허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설정만 잘 해주신다면 참여 가능한 공고를 카톡으로 연동도 받으실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이제 투자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모바일로까지 투철이 가능할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시간도 절약하시고 공간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앱은 크게 장점으로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PC 버전 같은 경우는 공고명이랑 참가 신청 기간, 투철 기간, 지역 면허, 기초 금액, 발주처 공고 번호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맞춤 정보가 세팅이 되지 않으면 다 공고를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공고명이랑 공고 번호만 검색하시면 그에 맞는 공고가 띄워지실 거고 그 어떤 공고인지 공고 문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적격심사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투찰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도 있고 지역도 체크하실 수 있고 면허도 체크하실 수 있고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발주처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공고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고만 볼 수 있게 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공고를 검색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용하신다면 향후에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도 좀 놓치지 않는 공고도 발생을 하고
조금 더 낙찰 확률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니까 높아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현재 지금 뭐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조금 더 낙찰을 많이 가져가시고 이제 실적도 많이 올리실 수 있으실 거라 보입니다. 모바일 앱은 비드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대표적인 앱들이 검색이 될 거고요. 앱별로 공고 검색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 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 기업이 입찰을 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저가로 입찰을 넣어서 이익만 날 수만 있다면 그 최저가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너무 최저가로만 낙찰을 받아서 공사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나라에서 따로 낙찰 환율을 정해놨습니다. 투찰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무조건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어디에 가격을 많이 넣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뭐 경쟁률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번 보시면 나라장터에 몇 개 업체가 투자를 받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경쟁률에 따라서 지역 매너에 맞게 그 공고에 참여하시면 경쟁률도 파악이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뭐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에 따라서 경쟁률이 낮으면 내가 낙찰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뭐 중심보다 외곽 쪽으로 투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중심 쪽에서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면 그곳을 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는 낙찰이 많이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뭐 중간 부분에 투자를 하셔서 낙찰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전후 사정을 다 파악을 하셔야지 낙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전자입찰을 직접 하려고 하면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자입찰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경영 상태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적격 심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신경 쓸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확인이 어렵거나 성적이 너무 안 나올 때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활용 시 참여 가능한 공고만 걸러주니까 시간적으로 제약되시고 입찰 직원 1명 두시는 효과가 있고 회사 운영하시는데도 효율적이실 겁니다.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고를 수집해주고 분석, 적격 심사 관리까지 도와드리는 컨설팅 업체들이 존재하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낙찰에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발주처 동향 파악과 관리 방법 그리고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진행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실전에 사용하신다면 여성기업의 이점을 이용하여 같은 경쟁업체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려드렸던 가산점 등을 이용하여 낙찰받는 데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